네, 정치 여담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행적이 열흘 가까이 묘연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당당했던 모습과는 다소 상반된 행보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실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를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비록 당을 떠났다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 강력 징계를 취해야 마땅할 텐데 어째 민주당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배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네, 저희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열흘 가까이 두 분 불출, 연락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같은 당 의원이신데 전혀 당에는 지금 소식이 안 들리나요? 정확히는 저희 당 소속이셨죠. 이셨죠. 네, 탈당을 했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연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진상조사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만 개별 의원들이 접촉은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라고 하나요? 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그랬다는데 좀 새로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이게 강제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예를 들면 업비트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그런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 출석시켜서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내에서는 국정감사나 이런 절차에서 다시 출석시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들이 강제수사만큼의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무용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에 포착된 게 지난 18일에 가평 휴게소였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날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뭐 하고 계신 걸로 추정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함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소가 온라인에서 자료 확인이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해줘갖고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거래 내역들을 봤는데 이게 그 증권회사하고는 달리 예전 기록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당시에 자료를 거래소로부터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그런 자료를 받아둬야 지금 국회 윤리특위 또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빗썸 거래 내역도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데서 딱 쳐가지고 그동안 팔고 사고 한 내역을 딱 치면 그냥 쭉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잡해요? 뭐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데 저희가 증권회사 시스템하고 뭐 좀 볼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거래 기간 아니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그 작업들을 같이 했는데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님,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잠적해 있는 이 기간에도 세비 또 보좌진 월급 운영비가 따박따박 나가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세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더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른 여타 사법 리스크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윤리위에 제소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상임위 기간 중에 상임위 활동 중에 거래를 했다거나 그동안 여러 해명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이미 밝혀진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투자한 액수나 또 그 이후에 이해가 상반되는 몇 가지 이 활동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뭐 굳이 지금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세비가 나가니까 뭐 사퇴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적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의 처음 태도와는 다소 좀 상반됐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뭐 자신 있다 떳떳하다 내가 모든 걸 진실을 밝히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어디 잠적해서 자료를 분석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사실관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나갈 수도 있는데 잠적한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은 설명하는 게 좀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얘기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있죠. 정확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때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여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민다는 거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이 논란을 그냥 이어가고 싶은 거죠. 아무리 거래소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거래소 입장에선 김남국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거래 내역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모한 의혹이 있다, 모모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본인이 잘못한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과 법 위반 부분을 구분을 하고 그에 걸맞는 국회의 징계 또는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가능성 의혹만 갖고 본인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원들, 이제까지 무리를 일으켰던 다른 의원들에 대한 태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런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꾸리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기 전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성실하게 당의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제출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조사하는 것만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도 교차해서 검증하겠다고 한 것인데 뭐 갑작스럽게 탈당을 해버려서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 차원에서 강제 수사는 아니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회 차원에서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게 윤리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리위에서 징계에 관한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본인은 지금 당과는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친명계의 좌장격인 안민석 의원과는 계속 통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잇따라서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듣고 가시죠.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추호도 두둔하거나 뭐 변명을 해줄 용의는 예. 없지만은 너무나 지나친 마녀 사냥식의 예. 아니면 말고식의 아하. 카더라. 일듯하다 그런 추측성의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떠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에 있어요. 네, 지방에 뭐 서울에 있으면은 본인도 자꾸 언론 기자 만나게 되고 또 정치인들에 접촉하고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네, 자, 김남국 의원의 사실은 대변인 역할을 지금 안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민석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네. 도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제가 진상조사단에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수준의 의혹들이 신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 유형이나 거래 금액이 크다라는 점만 갖고 그냥 상상을 펴는 식의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상조사단에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고 한 상태에서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최근에 대선 자금 코인 사용 논란 이 정도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이고 김남국 의원도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과 확인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되고 확인이 되지 못한 부분은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또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사실관계와 의혹을 구분하지 않는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장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뭐 극단적 선택하는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또 거짓말은 안 할 친구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메신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메신저 선택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저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통화를 했다 인터뷰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지 모르겠던데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막말 논란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윤지호 그 최소원 씨, 정유라 씨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여러 발언들에 비추어 보면 글쎄요. 뭐 안민석 의원이라는 그 메신저가 갖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거짓말은 안 할 친구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미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대선 자금 의혹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미 본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거짓말은 안 할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김남국 의원을 대시하는 모든 말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대선 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의혹 제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보면 대선 자금 기간 중에 사실은 뭐 몇억 원이 큰 금액의 액수가 자금 세탁됐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이제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면 나와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라라고 말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와 같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먼저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대선 기간 중에 본인은 아무런 뭐 그런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몇 억이
그와 같이 자금 세탁한 정황이 있다면 그게 자금 세탁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출처와 용처를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처를.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잠적한 것은 그런 의혹을 받기에 본인이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코인 계좌에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2억 5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언론 보도를 근간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윤재욱 의원님은 아마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네. 코인 계좌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고 제가 김남국 의원과 뭐 일부 계좌나 아니면 특히 은행 현금화하는 부분들은 서류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자금 의혹이나 아니면 뭐 현금을 어떤 다른 용도로 썼다 이런 의혹들은 저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과연 특정 업계하고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재욱 의원님께서 언론 보도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가지고 그 의혹을 국회의원이 다시 재생산해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갖고 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다 그거를 그대로 마치 신빙성 있는 의혹인 양 다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쟁점 중에 하나 또 바로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였는데 자,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위메이드 측의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었죠. 자, 그런데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어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측 직원이 방문한 의원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허은하 의원, 정혜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는 김성주 의원, 김종민 의원, 김한규 의원, 지금 여기 계시죠? 예. 네. 오기영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양정수 의원 이렇게 간 걸로 나오는데 자, 일단 김한규 의원이 계시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왔었습니까, 의원실? 네, 저도 보좌진한테 들으니까 직원이 뭐 사전 예약 없이 그냥 배를 누르고 와서 네. 위메이드에서 왔는데 위믹스 상장 폐지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8일 날 왔는데 이미 12월 8일 날 위믹스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상장 폐지가 됐는지 피해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당, 야당 전부 정무위원회 분들이 많은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들 상장 폐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당시 거래소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제 거래소 측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거래소 측의 잘못이 없다. 상장 폐지가 적정하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의원들도 대개 이제 정무위 소속인데, 자 국회에 출입 기록에 남기고 사실은 꼭 그 의원 방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방 저 방 다 갈 수도 있고. 아예 그 의원 방을 안 가는데 다른 방은 출입에 협조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편한 의원실에 보좌진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기록이 거기만 있으니까 꼭 그 의원실만 들렀다가 왔다는 것도 논리적인 일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의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면. 네, 의원실에 앉아 계시면 이 다른 의원실 방문한다고 왔다가 좀 가끔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위메이드 측은 김남국 의원실을 출입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입법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설명을 위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부터 이 국회 출입 기록을 왜 공개하지 못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막상 공개하고 나니까 이 명단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비할 때는 그럼 의원실에서 왜 만나겠냐? 밖에서 몰래 만나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웅 의원님이 허은하 의원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님을 대신해서 그런 입장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김웅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보좌진들이 있는 데서 만나지 않고 외부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그렇겠죠. 저는 이 의혹의 핵심은 이 위믹스라는 게 플레이 투 원, P2E 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를 국내에서 합법화하는 게 P2E 업계들의 수건이었고 그 관련된 혹시 논의나 법안들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이런 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그런 P2E를 합법화하고 싶어 할 수 있죠. 업계에 요청하고 별개로 그런 법안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업계에서 로비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지금 문제된 다른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P2E 코인,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사행성으로 약간 인터넷 도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게임인데 그것을 이제 이 가상화폐로 바꿔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 게임마켓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죠. 꼭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럴 개연성은 뭐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이 방문 기록을 가지고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원실을 방문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3년 전에 방문하고 3년 후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방문했던 회사나 그 업계를 위해서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혼자서 예를 들면 뭐 입법에 대해서 적극 뭐 찬성 의견을 냈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자 본인 이런 분들이 뭐 코인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누군가 의원실에 찾아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의원실에 부탁을 해서 예를 들면 출입을 하고 사실은 다른 곳을 들렀을 수도 있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뭔가 로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겠다고 했던 거 처음 저는 출발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보완적으로 그러면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했는데 안 만난 적이 있냐? 분명히 저쪽은 만나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호 어떤 그 사실 확인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시발점을 해서 이걸 출발을 해서 로비로 밝히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을 가지고 로비 의혹과는 그래 큰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장 의원님께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진만이 아니라 뭐 말단 직원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안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 운영위에서 여당에서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운영위 의결을 거쳐서 요청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남국 의원한테 해명을 하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그렇죠. 사실 해명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윤리특위에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여야에서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출입 기록으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양쪽에서 다 그거를 해명을 하면 또 우리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명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차분하게 이제 좀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저희 당내 많은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김남국 의원을 무조건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방어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리특위에 한번 맡기고 여야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부분들은 거의 다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 당에서 모두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